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잠깐만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에어컨이 이게 위에까지 딱 올라간 거지요, 날개가. 아니 바람이 아니 그 목소리가 자꾸만 가라앉아 갖고 예, 그렇게 하니까 되네. 예. 에어컨 바람이 여기로 직접적으로 와 갖고 소리가 자꾸만 129쪽이요.
129 쪽에 그 개 이야기를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오늘 그 밑에까지 쭉 하겠습니다. 개 이야기 이게 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개는 바람과 성색, 음식 속에 한식만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외의 시각은 네 가지 세계의 색적으로 봅니다. 오렌지 색은 강간신 나라는 빨간색은 검은색 또는 짙은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는 빨간색과 빨간 양이 빨간을 없이습니다. 사람은 강아지에게 예쁜 빨간옷을 입히지만 개는 모든 옷으로 봅니다. 예. 이거를 보면 우리가 그 경전에 보면 일수사견이라는 거 있죠. 그 물을 일수 하나의 물을 보는데 네 개의 그 사이클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기는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걸 물로 봅니다. 천상에는 그걸 유리로 본다고 합니다. 물을. 그리고 아기는 피고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아기가 만약에 아기는 피고름으로 보니까 고기를 떡 이렇게 보면 피고름 속에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 가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가서 막 물놀이 하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딱 보면은 피고름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노는 거지요.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정말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지금 이제 물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주인이 이제 늘 제가 하는 말인데 주인 눈에는 빨간색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을 자꾸 입힌단 말이죠. 근데 걔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맨날 자기를 검은색만 입히거든. 그러니까 개가 보는 세상하고 사람이 보는 세상이 너무나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이 엄청 났어요. 불이 막 나가지고 막 벌게요. 막 산불이 나고 해가지고. 그럼 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붉게 안 보일 것이거든요. 검게 보일 것이거든.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지금 같이 이제 반려견도 무척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를 우리가 지금 반려견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보는 사람과 사람이 사는 그 같은 세상 또는 이런 그 집에 있는 뭐 물건이랄까 할까 이런 것들 이거를 보는 개의 세상하고 고양이 세상하고 사람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 그대로 내가 보고 있는 모습, 색깔 이런 거를 그대로 개도 보고 고양이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정하에서 개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사는 세상하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똑같이 지금 현재 같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현각거사님 이런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 경전을 보면 일수사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 보통 생각하면 일수사견이다 이러면 물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렇게 보겠구나 이라고 보통은 이제 말아버리는데 개, 고양이 우리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또는 뭐 곤충 또는 동물들 하고 같은 세상 사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머리가 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에 이 앞에 있는 이
문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개는 개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될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된 모습이 될 것이라. 근데 사람도 자기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뭐 소리 같은 것도 자기가 귀가 기능이 좋으면 잘 들리다가도 기능이 안 좋으면 잘 안 들리죠. 또 눈도 병이 걸려버리면 잘 못 보고 또는 헛것을 막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마우스를 이렇게 보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이고, 개가 이 마우스를 볼 때는 개의 인연과 조건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는 고정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공부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너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천상의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개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어떻게 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는 막 정말로 지당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지당한 이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 별업만견, 그 다음에 동업만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보는 것이 뭐죠? 만견이니까 헛거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 헛거야. 근데 헛거를 어떤 헛거냐? 무리로서 헛것을 보느냐? 안 가면 그 무리 속에서도 자기 혼자서 또 헛것을 보느냐? 이거거든요. 만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공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모습에 머물 수 없으니까 머물지 않으면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 이야기가, 조그마한 박스에 있는 이 개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는 지금 파랑, 노랑, 흰색, 검은색 4가지 색깔만 볼 수 있어. 근데 사람은 7색깔 보지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지요. 그럼 개하고 사람하고 한 색깔 3개 정도 다른데, 색깔이 3개 다르면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색깔을 하나만 볼 수 있는 수도 있고, 2 볼 수도 있고, 10개도 볼 수 있고, 20개도 볼 수가 있는 눈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클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런 그걸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봤을 때 이거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생각이고 감정이고 사연이고 또 사건이고 현상이구나. 너는 너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사연이고 사건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구나. 또는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보는 사건이고 현상이구나. 저쪽 사람들이 보는 사건과 현상이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치대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개 이야기는. 정말 이제 우리 이런 공부 모임에 와서, 선언에 와서, 또는, 물리학자들, 또 심리학자들, 그런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것을 배우지요. 배우는데, 이런 것을 배우기는 하나, 어째서 이것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제가 오늘 오늘 이제 법회를 하려면 저도 꼭 낮에 준비를 하는데, 이 개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도반들 마음에 깊이 잘 인식이 되면 모습 공식을 할 때 정말 큰 걸음이 됩니다. 이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나의 인연과 조건도 바뀌면 다르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아마 여기서부터 이 공부가 출발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언에 오기 전에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동생하고 내하고 똑같은 장미를 보는데 나는 빨간색으로 보고 우리 동생은 빨간색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장미가 빨간색이 아닐 확률이 많거든요. 만약 장미가 본래 빨간색이면 어떤 눈이 와도 빨갛게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눈은 보고 어떤 눈은 못 봐. 그러니까 이제 백봉쌤한테 따고 왔더니 하얀 백합을 딱 가리키면서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고 딱 물으시는데 백합이 하얀 색깔이지 무슨 색깔이에요? 현각거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이 똑같거든요. 하얀 백합을 보고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하얀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색깔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색깔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또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 음소거를 좀 하십시오. 네, 음소거를 좀 하십시오. 아마 핸드폰하고 그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마이크를 꼭 누르면 음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제가 이거를 선언을 연 지가 우리가 벌써 9년이 되는데 정말로 2번만 더 하면 100번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가 하면 색깔이 만약에 그렇다면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모양, 이 형체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다는 겁니다. 색깔 하나만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다른 것도 다 통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형체는 나의 인연과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양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이게 모습 공식에서 요구하는 가장 주된 핵심입니다. 이 모습 공식을 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깨닫게 되는 핵심입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보지요. 자, 다 같이 시작. 세상에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을까요? 모두 똑같이 볼까요?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파장의 빛과 소리가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그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박쥐와 돌고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고 개의 후광은요 사람의 수십만 배나 됩니다. 주장만한 모멸감에 정민고 냄새의 분자 하나만 있어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동물들이 같은 지구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각자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까지요. 이 보면은 세상에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을까요? 지금 개 이야기에서 보면 세상에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을까요? 모두 똑같이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직경전에 나오는 물이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을까요? 물, 고기가 사는 물이 고정불변한 모습이라면 천상 사람도 아귀도 또 사람도 고기도 다 똑같이 봐야 되는데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네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 물이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보는 물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과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이지 그 자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내가 듣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듣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습 공식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의 분별망상으로 본다는 것을 자꾸만 인식을 하게 돼요. 인식을 해서 자기의 분별망상을 자꾸만 내려놔요.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별망상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이니까. 나의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또한 바뀔 뿐만 아니라 나 위에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들이 이것을 볼 때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적으로 확실하지요. 표고사님 어떻습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 뭐 잊어버리냐? 자꾸 고정불변하다고 생각을 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걸 뭐라고 하냐? 분별망상이라고 하거든요. 분별망상이라고 하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어. 공부가.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내가 칠판을 볼 때 칠판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내가 보는 모습 그대로 보거든요. 근데 저게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불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변한다,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이다 까지만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머물 수 없다까지 붙이라고 했는데,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헛것이다의 방점이 찢겨요. 헛것이다. 이 전부 내가 보는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모든 것이 듣는 육진 경계가 전부 뭐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다. 망견이다. 허망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게 망견이라고 하니까 되게 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몸뚱이 내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 변하니까 어떻게 모습을 나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나는 바로 그런, 말하자면 성품짜리구나, 이렇게 느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무슨 모습을 나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수한 모습을. 허무하다가 아니고 이 헛것이다라는 뜻은요. 헛것이다라는 뜻은 많은 그 공덕을 내포하고 있는 그 공덕장이라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박쥐와 돌고래는 여기 앞에서부터 세상에는 수많은 파장의 빛과 소리가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그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박쥐와 돌고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어서 박쥐는 그 색깔이나 그 형체를 알 때 초음파를 이렇게 쏜다고 해요. 쏘아서 그 형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색깔은 이렇구나,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사람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봐서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우리보다 훨씬 기능상으로 좋은 것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또 기능이 약한 것도 많지만 기능이 좋은 것도 많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할 때. 그래서 개의 후각 능력은 사람의 수십만 배나 됩니다. 축구장만한 공간에 장미꽃 냄새 분자 하나만 있어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견이나 사람 구조견 같은 그런 견종은 좀 특수 견종인가 봐요. 그리고 훈련도 굉장히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장만한 공간에 장미꽃 저 하나 놔뒀다고 해서 우리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냄새 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그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 하계정진 때 우리 팔만대장경 읽는 그 부분에 사성제하고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기본 교리 그거를 이제 독송을 할 것인데, 거기 이제 오늘 저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사람이 눈이 있어요. 그 빛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그거 보입니까? 책상을 보는데 눈이 있고 빛이 있다고 이 책상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잘 못 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있어야 보여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여러 사람을 두고 어떤 한 물체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 사람 보고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봐요. 싹 보여주고.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지요. 그 물체를 봤을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눈과 이 말하자면 이런 밝음만 있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어야 의식이 일어난다. 마음이 있어야 의식이 일어나서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경전에 그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사람들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지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하고 전혀 이 상관이 없는 거는 못 봅니다. 니 이거 봤니? 이러면 본 거 몰라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더나 이렇게 물어보면 지나간 거 걷기는, 어떤 사람은 지나간 것도 몰라. 어떤 사람은 지나갔기는 한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 몰라. 또 옷 종류가 무엇이냐 몰라. 무슨 색깔 입었니 몰라. 그럼 뭘 봤지 내가? 틀림없이 눈에 지나갔거든요. 근데 뭘 봤는지 말을 하라고 하면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말하자면 거기에 일어나지 않으면 의식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동물들이 같은 지구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각자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사람 중에서도 확연한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든가, 금성에서 온 남자, 하여튼 말하자면 다른 별에서 왔다 이거지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이 인연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와의 모양도 다르지만 그 모양이 이제 계속 말하자면 어떤 형체를 갖출 때까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서 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이 있을 때 남자가 보는 관점하고 여자가 보는 관점이 진짜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남자는 여자 보고 자기 안 따른다고 그러고, 여자는 또 남자 보고 또 자기 말을 수용 안 한다고 또,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서도 굉장히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부부 유별. 부부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말하자면 간격이 있어야 잘 조화를 이루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많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또 생태적으로 다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도 상당히 조금 다른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죠.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물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립니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이름뿐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름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뿐이라는 것이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죠? 묘명보살님? 이것은 이 모습은 이름뿐이다.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 마우스는 마우스나 이름뿐인 마우스다.
이름뿐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예? 텅 비었다. 텅 비었다? 텅 비었다? 저 되게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시네. 그렇지. 텅 비었으니까 가짜도 놔둘 수가 있지.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는 질문에는 그것을 꼭 맞는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맞은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자, 송덕거사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조건에 따라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름뿐이다.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실체가 없다. 또 예? 헛것이다. 실체가 없다. 헛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에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정말로 요점만 뽑아 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이다. 그 말은 중생이 있다는 것입니까?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헛개비와 같다는 것이거든요. 이름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다? 공하다. 공하다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공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없다. 없다. 이게 이제 공하다라는 것이 중국에 와서 공하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됐어요. 없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이 워낙 철학적인 또는 기반이 탄탄해가지고 없다라고 무라고 하려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공하다라고 중국에 와서 공하다라고 이렇게 딱 이 중국어로 이제 이 한자로 번역이 될 때 공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공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하다. 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합니다. 예? 공하다고요. 자, 131쪽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모습은 개념과 조건에 의지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다하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그것이 다하면 사라지는 모습 모두에는 고유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중림에서 모든 몸이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일어나면 곧 모니까 결과등의 모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성으로 설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인과 연애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 말하며 중도의 인치자로도 말한다. 한 법도 인과에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무하지 않은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용수보살의 중론에 나오는 관사제품에 나오는 아주 골수에 해당이 됩니다. 중론의 골수. 용수보살이 전생의 부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지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상호 연관성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하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인연생기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그것이 다하면 사라지는 모습 모두에는 그 고유한 자체성이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실제, 그 존재하는 실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근, 안입이슬신의, 그 다음에 육근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 요것이 요 18개가 전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답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지요?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공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비었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하지요. 어떠한 딱 그 실체가 있으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지요? 변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 변하니까 그것이 허상이라요. 헛것이라요. 헛것. 망견입니다. 헛것. 그러니까 그 헛것에 머물 수 있나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 그 32분에 나오는 거죠. 일체 유위법,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입니다. 유위법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유위법은 뭐한다?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그렇게 응작, 여시관, 그렇게 너 봐야 된다. 그렇게 부처님이 딱 그 금강경 끝머리에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모습공식이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유위법이지요. 참말로 모습공식 재밌는 공식입니다. 사실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유위법이죠. 어떻게 보라고요? 응작여시관, 뭐처럼? 여몽환포영, 그림자와 같이, 번개와 같이, 또 그 꼭두와 같이 이렇게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스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소리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소리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바람 소리, 새 소리 같은 것도 있는가 하면 음악 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그죠? 사람 소리도 뜻이 있는 소리가 있고 뜻이 없는 소리가 있고 감탄하는 소리가 있고 뭐 아주 소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계속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본래의 성품자리가 드러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거는 자기 자성을 되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자성이 본래 누리의 진리거든요. 온 누리의 진리인데 딱 처음부터 믿어야 돼요. 믿을 것이 딱 한 게 있어요. 원명거사님, 무엇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 본래 나는 성품자리다.
내가 부처다. 나는 본래 성품짜리다. 내가 본래 성품짜리가 아니면 성품짜리를 되밟힐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뭘 쟁취해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내려놓으면 된다. 뭐만 내려놓으면 됩니까? 예? 분별만가. 예. 망견만 내려놓으면 돼요. 망견만요. 이것이 뭐지요? 모습공식이지요. 변함도 헛것이도 머물 수 없다. 변함도 헛것이도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내가 가짜에 머물러서 그거 들어앉는 것만 자꾸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면 본래 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본래 나는 부처기 때문에 부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본래 모습만 그냥 드러내면 되지요. 어떻게 해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라는 것입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무엇을 보거나 무슨 생각이 나거나 그 무엇이라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하면 없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은 눈이 어떻게 보냐면 있는 것만 봐. 있는 것만 보지요. 근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도반들도 이미 몇 분은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계속 있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지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다 하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며 일어났다. 그것이 다 하면 사라지는 모습 모두에는 고유한 자체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선 그것을 자세히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 정성인데 말하자면 실체지요. 모든 그 법이 그 실체가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실체가 있다면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실체가 딱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변하지를 못하죠. 변할 것이 없지요. 이것이 실체가 없으니까 이런 인연이 오면 이렇게 변했다가 저런 또 결과에 의해서 또 저런 또 이 조건이 되고 또 그 조건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이 공하다라는 이 공성에는 뭐가 된다? 인과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성으로 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인과, 인이라는 건 주체적인 인입니다. 씨앗 같으면 씨앗, 연이면은 그 발화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연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법이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이라고 할 때는 일체만법이라고 하는 그 상대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법은 전부 일체만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니까 어떻게 된다? 그 법이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공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거짓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이 앞쪽에 뭐를 했냐면은 에어컨 가지고 했지요. 에어컨이라는 것이 거짓 이름이지요. 현각교사님, 그거 잘 모르겠습니까? 에어컨은 여러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물체를, 이런 어떤 형체를 구성을 해요. 그럼 에어컨하고 이름이 탁 붙습니다. 근데 그 에어컨이라는 그 말하면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 부품이 다 이렇게 해체돼 버리면 에어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몸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모여 있을 때는 몸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망식을 부리면 어떻게 되죠? 나라고까지 해요. 그죠? 근데 이 몸이 다 기관이 해체가 돼버리면 몸뚱이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하나 보고 몸뚱이라고 합니까? 팔이 해체된 팔이 저기 있어. 그럼 팔 보고 몸뚱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여기 저기 뭐 발가락에 하나 딱 여기 나와 있어. 그럼 발가락 보고 몸뚱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몸뚱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이 모였을 때 몸뚱이라고 하는데, 몸뚱이라는 것은 뭐죠? 이름이죠. 그 어떤 기관이 모여서 된 형체를 이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녹음기가 있는데, 녹음기도 부품이 다 해체가 되면 부품 보고 녹음기라고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녹음기라는 것은 뭐다? 이름뿐이다. 요거 거짓 이름이다. 성덕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표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전부 거짓 이름이구나. 이것은 모든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이 모여서 있을 때 붙인 이름이구나. 근데 그 이름을 그것이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사라지죠. 제일 우리 했을 때 현각거사님 본래 아빠였나요? 본래 아빠 아니었습니다. 본래 부모였나요? 부였나요? 아닙니다. 어째서 아빠가 됐습니까? 결혼하니까 아빠가 됐어요. 아빠라는 이름이 없다가 아빠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훌훌 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라는 이름이 또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인과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법이야. 나는 이것을 공하다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도 말하고 중도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중도의 이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떠난 거지요. 양변을 뭐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그것의 앞서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전부 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처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어제 해운행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를 열심히 하면 이런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은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유기법이죠. 뭐 한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서.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공한 것입니다. 그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심행 하면 뭐요? 공한 거지요. 일심행이란 이름이 헛것이라요. 몸뚱이 있을 때는 일심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몸뚱이 다 흩어지고 나면 일심행 없습니다. 그렇죠.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 공식이 처음에 할 때하고 중간에 할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처음부터 믿고 그대로 자기가 꾸준히 하게 되면 자기 살림살이를 갖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안 한단 말이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맨날 분별망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척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형과 그사님 공부 잘하고 싶죠. 왜 웃어요? 공부를 하니까 새삼스러워서. 새삼스러워서요. 아, 여기서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공부하고 싶어서 다 오신 분들인데요. 공부 잘하고 싶죠. 모습 공식 하면 공부 잘해요. 이러면은 되게 웃기게 알아. 근데 진짜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본래 나는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그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분별망상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